자, 고토피아 회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2강, 우리가 미분의 접선의 방식, 그 다음에 정가함수, 감소함수, 극대극수 있죠. 미분의 최대의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할 거예요. 만약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졸았다, 그러면 미분 모르는 거 똑같은 거야. 그 미분은 최대의 플라워, 꽃은 바로 이 대목이니까 집중해서 한 1시간 정도 아마 걸릴 거예요. 거의 집중해서 1시간 정도 집중하시면 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7, 80%가 자, 이게 있다는 거니까. 알았죠? 자, 출발해볼까요? 그럼 제2강이 뭐예요?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함수의 정가, 함수 및 극대극수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왜 이 강에 들어있느냐? 접선의 방식을 알아요. 정가함수, 감소함수, 미분하고 무엇이 인간이 되는지 이해하죠? 그 다음 또 정가함수, 감소함수를 알아야 극대극수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한 강좌에 들어있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우리가 2단원에 접선의 방정식으로 들어간다. 시작해보자. 그럼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또 머릿속에 공식적인 형태, 그런 것들을 암기해야 될 게 뭔가를 한번 해볼게요. 접선은 딱 두 가지 공부를 해요. 하나는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방법, 그 형태가 있어요. 쌤, 그러면 접선도 직선이잖아요. 물론. 그럼 직선이니까 뭘 알아야 돼? 직선의 방식 구하는 거 알아야지. 무엇을? 직선의 방식, 여러분들 수학 도형 공부할 때 기억나나요? 구하는 세 가지 형태. 하나는 기울기 A, Y절편 B, 직선의 방식 Y = AX 플러스 B. 두 번째는 기울기 A, 지난 한 점의 좌표 X1, Y1을 지난다. 직선의 방식 Y-Y1은 기울기의 X 빼기 X1. 기억나죠? 세 번째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Y-Y1은 X2 X1 분의 Y2 Y1 X 빼기 X1. 그럼 기본 공식을 안다는 전제가 깔리잖아요. 한 번 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형태가 딱 세 가지가 나와요. 그건 잠시 후에 우리가 대표 유형을 문제 보면 알겠지만 기본 언더를 한번 깔아볼게요.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첫 번째 이렇게 좋아요. 곡선 위에 접하는 점을 알 때 그때 접선의 방식 구하라. 이렇게 제 1번 타입이 있고요. 타입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를 줘요. 접선의 기울기. 지문 안에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의 방식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실전 잠시 문제를 보면 금방 이해돼요. 세 번째가 이제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 곡선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곡선 밖에 곡선 밖의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을 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를 놓고 윤주리가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문제를 하죠. 그럼 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 접선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 하자. 그럼 뭐가 여러분들이 용어상에 탁탁 떠오르는가요? 딱 세 가지요,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접하는 점이 뭘까요? 접점을 찾는 게 제일 번 순서. 두 번째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또 두 번째 순서죠. 그럼 마지막에 뭘 세우면 되니?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을 구하는 기본 스텝은 접점, 접기, 접방. 알았죠? 오늘도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자, 접선 공부할 때 그 다음 기본적인 또 이론을 한 번 더 설명해 볼까요? 이런 거. 여러분 모의고사 아주 잘 나오는 거. 공통접선에 관한 거. 공통접선. 이 공통접선이라는 건 함수가 두 개를 주는 거예요. 함수 두 개를 줘가지고 접하는 점이 동일하냐 다르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접하는 점. 그리고 그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조금 뭔가 좀 그러던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접점이 동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접하는 점이 똑같기 때문에 그 접선은 이런 접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이 똑같아. 접점의 X좌표를 알파를 하자. 이 속에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두 개가. 그 두 개를 찾는 게 문제의 핵심이죠. 첫 번째 뭐가 똑같아요? 빙고. Y좌표. Y좌표가 똑같으니까 X 대신에 알파, G 대신에 여기 X의 알파 대입하면 두 개가 똑같아야 되죠. 또 뭐가 똑같아? 그럼요. 기울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미분에서 알파를 대입한 요 두 개가 똑같아.
이게 공통접선에서 접점이 동일할 때 기본 이론 베이스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쌤, 접점이 밑에는 그죠? 동일이 아니고 다를 때, 하나는 동일할 때 하나는 다르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 볼래요? 그림? 요런 그림 쫙 있습니다. 그 하나는 y 이퀄 fx가 있고 또 하나가 y 이퀄 gx가 있었다. 그림이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그림이거든. 쫙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이 어때요? 두 개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y좌표가 당연히 틀리거든. 여기서는 같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같아요? 접기. 접선의 기울기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가지고 또 미분해가지고 x좌표를 대입한 게 접기잖아요. 요거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접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형태예요. 쌤, 또 어떤 교과서나 아니 책에 보면 최단 그리 구하는 문제가 막 나오고 그러던데 그거는 쌤 지금 왜 설명 안 할까요? 하고 물어보신다면 최대 최소 있죠. 여러분 극대수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최대 최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의 최소가 구하는 거, 최단 거리 구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때 선생님이 이 접선보다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미분의 제일 중요한 대목, 이제 함수의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 다음 우리가 극대역수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동부를 한다. 그럼 무엇이 딱 떠오른다는 거거든. 그림 한번 볼래요?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함수 이론이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예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증가함수가 뭐예요? 이런 거. X값이 증가하잖아요? Y도 계속 증가하는 거야. 이게 증가함수야. 그 다음요, 감소함수는 선생님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감소함수는 그럼 뭐가 상당히? 계속 떨어지는 거야. X는 증가하는데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럼 지금 접선하고 그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 각 점마다 접선을 꺼볼래요? 요렇게. 접선을 꺼볼까요? 요렇게. 어때요? 증가함수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항상 양수잖아. 그럼요. 증가함수란 말이 떨어지면요. 접선의 기울기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결정적인 키를 줘요. 선생님, 동호형은 왜 들어가요? 곧 극대역수 보면 알겠지만 증가함수 요 0은 스타트하는 지점이에요. 땅 출발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 쫙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감소함수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f'x죠. 이게 0보다 적거나 같죠. 이 0은 뭐냐면 나중 말지만 끝지점 혹은 나중에 스타트하거나 the end 끝지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호도나 빠뜨리면 안 돼요. 그 다음 기본적인 거 하나 더.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자, 다음은 증가함수에 대해서 문제 풀어라.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 표현,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딱 보는 순간에, 요거는 증가함수에 대한 문제구나. 어떤 거?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 값도 같이 증가하네? 요런 게 바로 뭐냐면 증가함수를 표시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면 감소함수는요? X의 값은 증가하는데 Y 값은 어떠니? 그렇죠. Y 값은 더 적어지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감소함수라는 식이에요. 표현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가장 많이 대두하는 게 뭐냐면 3차 함수거든요. 자, 이제 선생님이 극대역수를 들어가기 전에 다음 3차 함수가 증가함수 되는 조건을 구하라. 감소함수 되는 조건을 구하라. 그럼 갑자기 미분해가지고 뭐 하다 보는데 판별식 쓰고 있단 말이에요. 판별식이 왜 나오지? 2차 함수 공부거든요. 근에 대한 공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쌤이 우리가 실전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극대역수를 들어가기 직전에 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할 때, 수학 공부를 다 업그레이드 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그림 놓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예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푸는 이제 여러분 수능에서 말하는 우리가 3점짜리, 4점짜리 문제를 풀잖아요. 그런데 전부 그림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고사항으로 극대역수를 들어가기 직전에 가르쳐 드릴게요. 무엇을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는요, 제발 부탁합시다. 그래프, 그림을 꼭 외워 달라고요. 그럼 3차 함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읽잖아요.
fx가 ax 삼성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 다 안 적어도 되겠죠? 4차 함수는 하고 물으면 ax 4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최고차수항 a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죠, 뭐. 양수라고. 양수면 항상 어떻게 돼요? 맨 끝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기본 상식 알고 있나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자, 3차 함수는 그림이 어떻게 했냐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극대극소를 잠시 후에 공부하겠지만, 먼저 그림을 외우고 있으면 극대극소가 아주 수월해져요. 자, 출발합니다. 3차 함수는 증가하면 계속 이렇게 증가가 돼요. 우리가 증가 감소란 말이 나오면요, 이와 같이 극대극소가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선생님, 하나만 나온 거 없나요? 2차 함수처럼. 이거 아래로 볼록한 거, 위로 볼록한 거. 하나만 나올 수 없나요? 3차 함수는 없어요. 그래서 잠시 극대극소를 공부하게 되면 3차 함수는 i의 극값이 없으려면은 아예 둘 다 없는 거예요. 둘 다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먼저 극대극소를 쌤이 기본 개념 하기 전에 먼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실전이거든요.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제일 기본이에요. 그래서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3차 함수가 극값이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있으려면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없다. 둘 다 있다. 이걸 물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있으려면요, 이렇게 극대극소가 있으려면 아예 둘 다 있든지 아니면 아예 둘 다 없든지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공부할 때 아주 편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래서 그 강조하는 대목이 왜인가? 나중에 문제 풀보면 금방 나와요, 이유가. 자, 4차 함수 볼래요? 4차 함수는요, 그림이 극값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극값이 있어요. 볼래요? 아래로 볼록한 거. 혹은, 선생님, 이건 2차 함수잖아. 그래서 4차 함수는 변곡점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휘어지는 모양이다, 휘어지는 모양. 그림이 조금 언밸런스드, 그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림상의 4차 함수 그림은 아예 극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오다가 한번 휘어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소만 있든지, 아니면은 1, 2, 3, 4, 극대 하나, 극소 두 개가 나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함수는 무조건 극값이 없을 수가 있다. 극대면 극대, 극소면 극소,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판별식이 나오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란 말이죠. 알았죠? 이 그림 두 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알고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오도 그 그림 속에서 답이 하나씩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어요. 제 말 꼭 명심해 주시기 부탁하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대 하이라이트, 극대극소를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우리가 대표 유형을 이제 쌤이 풀을 해볼게요. 봐요. 자, 이제 최대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극대극소. 그러니까 극대극소 모르면 미분은 안 되는 것 똑같아요. 왜? 제3강이 미분의 활용인데 그 활용편이 전부 극대극소에 푸는 거예요. 방정식, 부등식, 최대, 최소, 속도, 가속도. 그러니까 극대극소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극대극소를 명확하게 구하는 거, 역으로 가는 거. 역으로 가는 게 뭐지? 역순으로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정리하고 오셔야 돼요. 선생님 가장 세 개를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극점이라고 하는 말, 혹은 극값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점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은 바로 여러분들 잘 이해는 사람은 여러분 지구본이죠. 지구본하고 똑같아요. 남극점, 북극점. 쭉 내려오다가 스탑. 다시 올라가네. 극소. 쭉 올라가다가 스탑. 떨어지네. 극대. 북극점은 똑같은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설명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2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어서 아래로 볼록한 것이 어떤 대칭축을 주고 이렇게 딱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요. 2차 함수, 그죠? 자, 그림 보세요. 왼쪽을 보면 이렇게 쭉 계속 감소하고 있죠. 감소. 어느 지점인가 꼭 지점을 딱 지날 순간에 다시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 그래서 감소라는 생각하니 뭐가 생각나요? 감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게 이게 감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네요. 그래서 F'X가 양수잖아요. 그럼 쌤, 여기 꼭지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0되는 지점이에요. 0되는 지점. 쌤, 극소점은 그러면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지점이에요? 빙고.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런 지점, 꼭지점, 이런 점을 우리가 극소점이라고 하는데, x가 알파일 때 y가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극소 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y좌표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극소 값이라고 우리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명칭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 다음 극대값은 무엇이고, 반대로 한번 가보고요.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북극점이죠. 북극점. 어떤 x의 하나의 값을 두고 이렇게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죠. 자,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서 왼쪽 한번 보세요. 왼쪽은 어떻나요? 계속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증가. 스톱. 다시 감소하고 있네요. 이런 지점을 극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접선을 한번 떠볼래요?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접선하고 자꾸 연관을 시켜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왼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오른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그럼 쌤, 극점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극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 제일 키포인트예요. 무엇을 강조하든. 그래서 우리가 극대점이라고 하는 것은 X좌표, Y좌표가 있잖아요. 제일 키포인트는 일단 용상은 Y좌표를 뭐라 한다고요?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대값.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극점, 극값인데 어쨌든 잠시 후에 이제 극값을 판정하는 방법을 가르칠 텐데 지문 안에 시험 문제에 있잖아요. 극값을 갖는다. 극점에다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F'X가 0되는 지점. 미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지점이 무슨 점이라고요? 극점. 극소점 아니면 극대점 두 중 하나다 이 뜻이에요. 알았죠? 극소점은 뭐라고요? 감소, 증가. 극대점은요? 증가, 감소.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 증가라고 그러면 뭐가 생각나지? 접선의 기울기. F'X가 양수. 감소는 뭐가 생각나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F'X가 음수. 그 구문에서 기억해두면 돼요. 그걸 이해하면 이 용어상이 이제 끝났다? 이제 그 값을 이제 속전속결로 실전 문제에서 이제 바로 풀어봐야지. 그럼 그 값을 어떻게 바로 풀지? 앞서 쌤 그림 좀 외워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계산 과정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두 번째 공부가 우리가 그 값을 판정을 해야 되는데 빨리 판정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림을 갖다가 3차, 4차 함수의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했어. 다 외웠어. 제일 빨라요. 그림 속에 답이 있다니까. 두 번째는요, 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표를. 딱 표를 그려놓고 증가, 감소, 증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B형. 이과애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숙달돼야 될 건데, 이게 도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도함수 쌤 뭐예요? 두 번 미분하는 거. 두 번 미분해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쌤 실제로 한번 간단한 예를 한번 볼게요. 뭐냐면 이런 게 쓰는 거야. fx가 x 3성 마이너스 3x가 있다. 자, 이 3차 함수의 극점 혹은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솔루션. 언제나 불러도 듣기 좋네요. 솔루션. 봐요. 그런데 쌤 얘기하잖아요. 극값을 판정하라. 극점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제 1번 순서가 뭐라고요? F'X 한 번 미분해서 0되는 x의 값이 뭐라고요? 저 지점에서 무조건 극점을 갖는다. 그래서 문제의 모든 스타트는 미분해가지고 0되는 지점을 찾는 게 제 1번 순서예요. 볼까요? 이렇게 F'X 구해보자. 3x제곱 마이너스 3은 제로. x의 값이 두 개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프를 찾던 도표를 이용하던 이계도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 1번 순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럼 봐요. 쌤 여기가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3차 함수의 그림을 파악을 했단 말이야. 3차 함수의 그림을 외웠단 말이야. 기본적인 거는 y절편
x가 0일 때 0,0 요점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 이렇게 바로 찾는 거예요. 그림 속에 다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극대값 구하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 대입한다. 답은 2 극소 값을 구하라. 한다면 x가 1일 때 1 빼기 3 이렇게 빨리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림 속에 답이 다 있다니까. 간단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가 갈까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 바로 갈게요. 어쨌든 왜 한 번 미분해서 0되는 x 값을 찾는 거는 이까지는 똑같다니까요. 자, 두 번째 형태 볼까요? 두 번째 타입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도표를 이용한다 그러는데 그럼 어떤 표를 이용한다는 거냐? 앞에 쌤이 잠깐 그린 거 있잖아요. 정가, 감소, 감소, 정가. 그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x의 값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x가 두 개 있었거든. 그렇다면 원함수 그림 fx는 어떤 개형, 모양상에 나타나는 게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차적인 순서는 f'x가 0되는 x값 두 개, 마이너스 1과 1이 있죠. 저 사이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값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은요, 다시 f'x가 0되는 값, 근, 해, 근 또는 해잖아요. 그죠? 자, 이걸 기점으로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적을 때 f'x,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헷갈려요? 숫자 대입하면 되지, 뭘.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지. 12 빼기 3은 9 플러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뭐가 생각나요? 0 생각나죠? 0 대입해봐. 0, 마이너스네. 2 대입할까요? 12 빼기 3, 9네.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예요? f'x가 플러스. 접선의 길이가 양수. 빠바바밤. 정가한다, 정가함수. 마이너스가 뭐예요? 스탑. 다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플러스는 뭐예요? 또 정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판정할래요? 판정. 정가, 감소, 극대, 감소, 정가, 극소. 이렇게 판정하는 거예요. 이런 표를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보다 조금 더 빠른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계도 함수인데 바로 쌤 설명할게요. 근데 이계도 함수는 문과생, 즉 A형 학생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어차피 뭐 여러분들 극한 구할 때 많이 쓰면 되게 또 화나기도 하고. 그런데 참고사항으로요. 도표 유형보다는 이계도 함수가 빠르긴 빠르지만 이과생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도표 유형은 이과생들은 반드시 쓸 곳이 딱 함수. 어떤 함수인가 하면 분수함수 있죠. 도표는 분수함수일 때는 무조건 도표를 이용한다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왜 그래요? 분수함수의 미분법이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거든요. 복잡한 게 아니라 두 번 미분 이용하려면 무작 시간 많이 걸린단 말이야. 잠깐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y 꼴 gx분의 fx가 있다. 미분하라. 분수함수의 미분법. 분모를 제곱해. 그 다음 분자 미분해. 분모 그대로 와. 마이너스에 분자 그대로 분모 이렇게 되죠.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려고 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분수함수가 나오면요 반드시 도표를 이용하는 게 속도가 더 빠르다. 이과생들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다는 건요 말 그대로 두 번이에요. 두 번. 이계도 함수란 말이 2'을 말하거든요. 두 번 미분한 거예요. 한 번 미분했잖아요. 한 번 더 미분해 주세요. 2'x는 2, 3은 6x잖아요. 6x. 그쵸? 그래서 한 번 미분해서 0 됐던 x 대신에 마이너스 1이나 x 대신 1을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f' 마이너스 6. 1 대입해서 f' 6. 여기다 바로 적을게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한다. 1 대입했다. 마이너스 6과 6 나오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숫자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소할 때 뭐건 이게 음수냐 양수냐만 알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음수일 때 뭐냐고요? 이게 극대예요. 양수일 때는 극소예요. 아, 쌤 헷갈리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2차 함수에서 안 헷갈리는 방법은 y = ax 제곱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이 a가 양수는 어떻게 돼요? 그림이 아래로 볼록 하잖아요.
A가 음수는 어떻죠? 위로 볼록하죠. 그래서 이게 극대극소 이렇게 형성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계도함수를 이용하면 좀 속도가 빨라져요. 됐죠? 자, 이런 거 이제 마지막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왜 극대극소는 참 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많지만, 그러나 가장 골격이 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지금 쌤이 설명해드리는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 이제 마지막 설명 하나 더 남았죠? 이제 합니다. 그게 이제 수능이나 이런 모의고사에, 여러분 전국 모의고사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해력, 문제 해결력, 그런 그림 놓고 막 공부하다 보면 역순으로 가는 게 공부했어요, 역순으로. 그럼 무슨 말이냐면 타이틀이래요, 타이틀이. 뭐냐면 y = f'x의 그래프 있죠, 그림. 이 그림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가지고 뭘 해석하냐면 원함수 있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역으로 추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지? 3차 함수 미분하면 뭐가 돼요? 2차 함수죠. 자, 이런 2차 함수가 미분이 된 함수가 있었단 말이야. 요렇게. 자, 이걸 y = f-x라고 해. 그러면 미분되기 전에는 뭐였어요, 그러면? 반대로 가면.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 그림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림이 있거든. 그러면 이 f'x라는 그림 속에 우리가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x축과 만나는 거 2개, 그 다음에 극점이 되는 거 하나, 이 3개가 있죠. 요 3개가 원함수로 넘어오면, 원함수로 넘어왔을 때는 그림상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즉, A, 원래 y좌표, 그 다음에 B, 원래 y좌표, C, FC 있잖아요. 요게 요 그림상에서 어디에 위치에 나타나냐, 이거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조금 오른쪽으로 다시 옮겨 놓을게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간에 다시 추정해가지고 그림을 3차 함수를 이제 역으로 추정을 가는 거예요. 그럼 ABC가 과연 여기 어디 있냐 이 말이거든요. 자, 선생님 이제 이쪽 그림 잘 보세요. 그림을 보고 해요. 이미 한 번 미분이 된 상태예요. 거기에 A라고 하는 지점에서 자세히 봐요. A라는 지점에 요 흰선은 요거는 Y 값이 위에 있죠. 플러스죠. 요거는 아래에 있으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죠. 아까 선생님 뭐랬죠?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증가, 플러스, 그 다음에 감소, 마이너스잖아요. 증가하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뭐라고요? 극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이 지점이 원함수로 넘어오면요, 이게 뭐냐면 극대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극대점을.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다시. 이 B를 잘 봐요. Y 값이 밑에가 마이너스야. 이걸 기점으로. 요거 위에는 오른쪽이 플러스거든? F-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뀐다? 마이너스가 뭐더라? F-X? 감소함수. 플러스가 뭐더라? 다시 증가함수. 그쵸?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뭐라 그랬어? 극소. 그러니까 이 F-X의 그림상에서 우리가 저기 B라는 좌표는 원함수로 넘어오면 극소점이 해당해요. 극소점. 이걸 가지고 말이죠. 쌤이 이계도함수 설명해볼까요? 방금 공부했던 거, 이계도함수 설명했던 거. A라고 하는 점에서요, 접선을 꺼보세요. 접선을. 이렇게 됐죠. B라고 하는 지점에서 접선을 꺼볼래요?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했어. 접선이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이미 미분이 됐거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한 번 더 미분이 될 거 아니에요. A 대입할 거 아니에요. 양수예요, 엄수예요? 엄수죠? 이게 또 엄수가 엄수인데? 방금 쌤 뭐라 했죠? 극소, 극대를 형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위로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그림상에. 한 번 더 볼래요? 요 B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미분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2차 함수다 한 번 더 미분하면 1차 함수잖아요. 거기다가 B를 대입하니까 양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래요? 극소란 말이에요. 극소. 왜냐면 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래로 불러가단 말이에요. 양수면.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 C 이거는 뭐야 이거? 문과생들은 안 배우죠. 교과가 없는데 그럼 이과생들은 나와요. 이거 접선 안 꺼볼래요? 접선 꺼면요 이것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즉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 거 2'이 0이죠. 이게 도함수가 아래로 볼록 위로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도함수의 값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음을 따졌을 때 나중에 이계도함수까지 해요. 이계도함수의 값이 이 음수면 위로 볼록, 양수면 아래로 볼록 하거든요. 그때 이계도함수가 0되는 이 지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변곡점. 뭐 문과생들도요. A형 애들도 외우면 좋잖아요.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완료시키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A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은 여기 있었고, B가 이렇게 있었고, 쌤이 아까 오목볼록 그랬죠? 쌤 변곡점 보여드릴게요. 봐요. 모든 3차 함수는요, 변곡점이 다 있다니까? 어느 지점에서? 자, 이렇게 위로 볼록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감소해. 어느 지점에서가부터 딱 스탑 돼가지고 다시 아래로 볼록하네? 볼록? 볼록. 이 지점이 뭐냐면 이게 변곡점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나중에 조금 여러분 깊이 공부를 해야 되고 문과생들은 이런 게 있다. 변곡점이라는 게. 그 변곡점을 하면 뭐가 상단이 이게 도함수가 0되는 지점. 2'x가 0되는 지점. 요것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알았죠? 이까지가 제2강에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 언더를 깐 거예요. 이런 기초 이론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정도 공식은 이 정도 기본 개념은 외웠다는 전제하에 뭐 내신 공부를 하든 수능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 수학 공부, 미분 공부를 이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접선부터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아까 선생님 대표 유형 3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씩 풀어볼게요.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식. 자, 다음 3차 함수 위에 점 A, -10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 A, M은 구하라 돼 있잖아요. A야 뭐 장난이지. 곡선 위에 있다. 뭐가 상관이? 대입하면 성립하는데 뭐. 그죠? 그래서 A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자, 그림상을 볼까요? 쌤이 계속해서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계속 반복 훈련시킬 거예요. 그림 놓고 문제 푸는 거 있죠, 그죠? 그거를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에 완전 여러분 익숙해질 때까지는 쌤이 해설하면서 계속해서 문제 풀이를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자, 볼게요. 이런 3차 함수 쓰는 거야, 이게. y x 3승 더하기 x 했거든? 맞네. 잡점 뭐. a, 이게 -11이에요. 자, 접선 껐어요. 이 접선이 문제에서 mx 플러스 n이래요. 자, a, m형 구하래요. 첫 출발은 뭐죠? 미정계수 요거 구해야 됐죠? 어떻게 할까? x가 a일 때 y가 -10이네. 지난다. 위에 있다. 도형의 기본. 대입하면 성립 -10원. a 3승 플러스 a. 그래서 이 방정식을 먼저 풀어보자. a 뭘 대입해? 15의 약수 1, 2, 5, 10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거나 대입할까? 플러스는 안 되겠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나머지는 어떻게 하니? 여기 -1을 대입했다는 거야. 조립제법이잖아. 조립제법.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완성. 조립제법 알죠? 1, -2 요렇게.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a 조금 -2a 플러스 5는 제로인데 이거는 뭐야? 인수분해도 안 돼. 그런 인수분해 뭐가 나오지? 흑은 나오네. 판별을 쓰니까 비다시 조금 -8이 흑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가 -2를 찾고 출발하라 이 뜻이죠. 그래서 다음 순서는 접점이 나왔어. 이제 접점이 a가 -2, -10이잖아요. 그 다음 쌤 뭘 구했죠? 접기. 접선의 기울기. 미분해 주세요. 3x제곱 플러스 1. x가 얼마였나요? -2였나요? 그러면은 어디 갔니? 3, 4, 12, 13 이렇게 되겠죠. -2 대입하면 됐고, 그 다음 이제 접방을 하는 거죠. 접선의 방식 구하러 갑니다. y -y와는 기울기에다가 x 빼기 x와 마이너스 됐잖아요. 그죠? 마무리할까요? y는 13x 플러스 26 빼기 10. 그래서 13x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a이죠? 이게 a이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29. 29에다 1을 빼. 정답 27. 이렇게 나옵니다. 암수라고 답은 나오네요. 산수는 여러분 잘하잖아요, 그죠?
됐죠? 첫 번째 접선의 방식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 유형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유형을 쌤이 가볼게요. 두 번째 유형을 가봅시다. 그쵸. 두 번째 유형. 자, 볼까요? 두 번째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직선 y = x 플러스 k가 y = x 함성 마이너스 2x에 접할 때 양수 k가 구하라 있죠. 이거는 두 번째 형태.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 푸는 거. 자,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유형이 그 접선 구하는 건 딱 세 개 정해져 있다니까. 자, 3차 함수 계속 그립니다. 3차 함수 자꾸 눈에 익혀놓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y = x 플러스 k가 있어. 뭐 이런 게 있었겠지 뭘. 이렇게 접한다고 보고 y = x 플러스 k 쓴 거야. 자, 접했대. 그때 양수 k 값을 구하래. k가 양수래. 그때 k가 얼마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보는 문제야? 두 번째 유형이라니까. 이 접점, 다시 접선의 방식으로 하면 1번은 접점, 두 번째는 접기, 세 번째는 접방이거든. 접기가 나와 있다니까. 여기 얼마라고? 1이라고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문제 힌트는 뭐냐? 접선의 기울기가 1일 때 이 말이지. 그럼 뭘 구하는 문제야? 이 접점을 구하는 문제네. 접점. 어떻게 풀래? 선생님 x좌표 모르는데? 그럼 이렇게 둬. x좌표 알파, y좌표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또 t로 두든지 뭐 a로 두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자 순서는 똑같아요. 봐요. 접점을 우리가 알파 콤마 알파 3성 빼기 2알파로 뒀거든. 문제에 접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순서가 접기 어떻게 구했지? 미분해야지. 자 3참수 그치? x좌표가 알파네. 그러면 3알파 제곱 빼기 2인데 이게 문제에 얼마나 나와 있는데 1이라고 나와 있네. 이렇게. 그래서 3알파 제곱이 3이니까 약분하고 알파가 답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요렇게 두 개 나온 거야. 요렇게. 뭐 둘 중에 여러분들이 뭐 k가 양수인 걸 찾으면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할까 볼까요? 뭘까요? 알파가 1이다. 그럼 접점의 좌표는 1 대입하면 1,1 빼기 2.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아요. 1이라고. 마이너스 1일 때 접점을 구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2, 1.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방 기울기가 1이라 그랬어요.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의 x 빼기 x1. 그래서 이 접방은 y =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요거는 또 밑에 접방을 세웁니다.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에다가 x 빼기 x1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때 접선의 방식은 y는 x 플러스 2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문제 뭐라고요? y 절편이 양수인 걸 찾아줬어요. 요거 하는 문제예요. 선생님 왜 이거 두 개 있어요? 혹시 또 궁금한 사람? 하나가 왜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예요? 똑같은 거 눈에 보여요? 접선이 있는 거. 어디 있나요? 여기 있지요. 요렇게. 접선이 이렇게 똑같잖아요. 평행이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날 때 보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곡선 밖의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을 끊을 때.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왜? 수학 못하는 친구들은 계산 과정이 길어지는 걸 싫어하거든. 그래, 지금도 계산 과정이 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학 못하지.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내심을 가지라니까. 여러분들이 뭐 석줄 5줄 만에 답이 나왔어. 그럼 얼마 좋아. 우리 뭐 여러분들 컴퓨터처럼 계산 암산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어.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선생님 눈이 강조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가다 보면 있죠. 뚜벅뚜벅 가다 보면 정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한 방이 없어요. 여러분들 로또처럼 한 방에 맞는 게 없다니까. 수학은 스텝 바이 스텝이라니까. 이걸 알아야 이걸 알 수 있고 이걸 알아야 이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걸 또 보면 수학 잘하는 애들이 또 파란색 공부도 잘하잖아요. 수능 점수도 잘 받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나 그럼 선생님 지금은 뭐 내 수학 공부도 못하고 언제 그러면 애 따라줄 수 없겠네? 아니라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라니까. 자, 미분 공부 시작했어. 기본형 했어.
그럼 쌤, 이것도 직선거 잘 모르겠어. 그럼 수학 도형 공부해. 이렇게 메꿔 와야 된단 말이에요, 메꿔서. 그래서 한 단계씩 밟아가란 말이에요. 그럼 정상이 마지막에 온다니까요. 세 번째 거 볼까요? 원점에서 곡선, 2차 함수의 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이거는 기울기 관한 문제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x제곱 플러스 4니까 알아볼로가 있겠죠. 당연히 y절편은 이게 4가 있고요. 0,0이라는 점이 여기 있거든. 원점에.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끊는 거야. 어디 있지요? 두 개 있어, 두 개. 눈에 보이나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두 개가 눈에 보이는 거죠,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눈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접선의 방식 관해요. 자, 그래요. 매도 불구하고, 푸는 순서는 똑같아요, 머릿속에. 무슨 말? 접기. 그 다음에 접선의 방식 세우는 거거든요. 일단 접점부터 먼저 천천히. 모르잖니? 알파 두자? 그래. Y좌표. 요렇게. 그래, 접점의 좌표를 둔 거야. 그러면 접기는 미분한다 2x, x 대신에 알파. 그러면 2알파. 머릿속에 암산이 금방 되지요? 요렇게. 다시 쭉, 그러면 뭐냐면 접선의 방식 세워. 쌤, 그럼 저 0,0은 언제 사용하려고 그래?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니까. 마지막에 답을,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한다니까요. 접방을 구하러 갑니다. y-y1은 기울기에 x 빼기 x와 식 정리합니다. y는 2알파 x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넘어왔다 플러스 4 됐죠? 이게 마지막에 가만히 보니까 뭐야 원점을 지나고 있네. 0,0에서 접선을 껐다는 말은 원점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대입하면 성립하지. 지난다 위에 있다. 금방 이제 실마리가 풀렸잖아요. 0 지워지고 알파 제곱이 4네. 그래서 알파는 2, 알파는 마이너스 2개가 나오잖아요. 뭘 구하라 됐죠?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니까 알파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2알파였죠. 2알파 2는 4 마이너스 2일 때 접기 마이너스 4잖아요. 이거 두 개 어떻게 하라고요? 곱해달래요. 이렇게. 됐죠?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 여러분 이제 함수 중에 이제 로우의 정리, 표현값 정리가 있는데, 간단하게 쌤 그 정의만 설명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하기 좋게 쌤 금방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로우의 정리는 들은 모의고사 이런데 모의고사나 시험에 잘 나타나지 않고 이제 표현값 정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나타나니까 이것도 왜 그러냐면 또 함수 이론이거든. 함수 이론. 함수 이론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떤 애들은 무작정 외워. 로우의 정리가 뭐야? 그거 했던 것처럼 함수 극한 했던 것처럼 함수 극한이 뭐가 나오지? 중앙값 정리죠. 중앙값 정리. 중앙값 이름 한번 외워보세요. 기억나는지. 중앙값 정리. 뭐라고 외웠어요? 함수 y = fx가 구간 AB 사이에서 연속일 때 A를 대입해 FA, B를 대입해 FB, 곱이 음수이면 FC가 0이 되는 C가 구간 AB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게 종합정리죠. 선생님 지금 외계에서 왔나요? 못 알아듣겠죠? 왜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또 가물가물하거든. 근데 그게 그만큼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물가물하죠? 그거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로우의 정리랑 이 표현값 정리하면 조금 이해가 더 빨라져요. 한번 볼래요? 봐요. 그래서 쌤이 우리가 여러분 사실 미적분을 공부하다 보면 뭐 정리하는 게 딱 3개 있다니까. 방금 쌤 설명해 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중화값 정리. 이게 이론적으로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그러면 뭔가 잘 안 외워지고 뭐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쌤이 이쪽에 적을게요. 자, 한번 볼까요? 중값 정리, 뭐 로우의 정리 이런 게 있거든요. 로우의 부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표현값 정리예요.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나 이 중간 정도 물론 중요하고요. 선생님 이걸 장하게 쫙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좀 귀찮네요. 그래서 핵심만 적을게요. 핵심만. 아까 얘기했죠. 종합 정리 여러분들 책 한번 찾아보세요. 함수 y 꼴 fx가 개구간 예비해서 연속 함수일 때 fa 곱하기 fb가 음수이면 핵심 fa 곱하기 fb가 음수이면 fc가 0이 되는 c가 구간 사이에 ab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긴 문장을 선생님이 딱 압축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그 다음 로우의 정리를 공부한 사람을 한 번 더 보세요. 그 다음에 뱅글 정도 마찬가지지만 긴 문장을 선생님이 딱 생략하고 압축만 딱 해볼게요. 요거 두 개는 미분 공부잖아요. 공통점이에요. 함수 y 꼴 fx가 폐구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 알죠? 등호 들어가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 y과 fx가 그 사이에서 연속 함수이고 미분 가능할 때 fa와 fb의 값이 같으면 f'c가 0이 되는 c가 구간 내비 사이에서 역시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위에 거와 아래 걸 핵심만 딱딱 적는 거예요. 긴 문장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 주고요. 100원 정도 마찬가지. 이거 한 다음에 다시 그림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럼 금방 이해돼요. 무슨 뜻인지. 100원 정리가 뭐냐? 지금 우리가 문제 나왔던 건데 아까 로우의 정리 위에 그 내용과 똑같아요. 함수 y 꼴 f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가 있을 때 연속 함수이고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b-a분의 fb-fa는 f'c가 이 식이 성립하는 c가 구간 ab 사이에서 또 마찬가지야.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 이렇게 아유 뭔가 더 비슷비슷하잖아. 다른 건 뭐가 다르니? 이 식 하나 이것만 다 다르죠. 이거 해석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요 해석하면 이제 할 줄 알면 이제 함수에 대해서는 눈을 많이 떴죠. 해볼게요. 선생님 중앙값 정리가 뭐야 도대체? 이 식이 뭘 말하고도 선생님 지금 목소리 톤이 올라갈까? 함수 구경 공부할 때 봐요. 그림 어디에 써먹을까 등등. 일단 해볼게요. x가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었는데 요 x가 a일 때 y좌표 fa가 음수예요 양수예요? 위에 있으니까 양수죠. 요 x가 b일 때에 요 때는 y좌표는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죠.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음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석할 줄 알았다니까. fc가 0이래. fc 이게 뭐예요? 이게 c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y가 제로인데 x 대신에 c를 대보니까 y가 제로네. 근해 앙정식 근해 이거예요. 그래서 중괄값 정리는 용도 어디에 사용합니까? 물으면요. 우리가 인수분해하기 힘들다. 혹은 뭐 근해 공식 이용하기 힘들다. 지수 방식 뭐 어떤 특수한 방식이 있다. 그 방정식이 실근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데 그럼 근이라는 게 뭐니? 그림으로 말하면 그렇죠. X축과 만나는 교점이 근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C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값 정리는 어떤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때 쓰는 게 중앙값 정리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요. 이제 미분 공부한다. 로우의 정리는 뭐냐? 그림은 똑같은 그림 3차 함수를 공부하는 거예요. 요게 뭔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차이점이 선명하단 말이에요. 용도가 틀리니까. fa = fb가 뭐냐면요. a가 이렇게 있었어. b가 이렇게 있어. 근데 y 값이 똑같은 거라. 여기가 fa고 이게 fb는 똑같잖아요. 위치가. y 값이 똑같을 때 f'c = 0. 이거는 뭘까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거.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란 말 알죠? 적어도 최소한 한 개는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로우의 정리라니까. 로우의 핵심은 뭐라고요? y좌표가 같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거.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꼭 존재한다는 말이죠.
자, 최대의 하이라이트. 변값 정리는 뭘까요? 물었단 말이야. 똑같은 그림을 공부해요. 쌤, 저기서 많이 본 것 같다. 왼쪽에 있는 저 식이 B-A분의 FB-FA. 당연히 뭐니? 두 점을 연결한 이게 뭐예요?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직선의 기울기. 연속 함수이고 미분 가능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F'C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 아니야. 이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들이 반드시 한 개씩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평균값 정리란 말이에요. 그럼 한 번 더. 평균값 정리란 말 뜻이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같게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이게 평균 정리예요. 요거만 외우면 돼요. 요거만. 평균 변화를 외우고 있잖아요. B-A분의 FB 빼기 FA. 미분계수가 뭐야?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미분해가 C 대입하면 되잖아. 그거 두 개가 같게 되는 게 어느 때 연속 함수고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정리한다. 이제 세 개를 정리 딱 하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정말 정리가 되면 좋겠네요. 특히 여러분들이 고3 학생들도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이 정도까지 정리해주면 그래도 뭐 수능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볼까요? 그래서 봐봐. 3차 함수가 있었어. 닫힌 공간 0과 3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C의 값을 구하래. 장난이죠, 뭘. 생각해봐. 닫힌 공간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0부터 3까지. 평균값 정리가 뭐랬더라? 이 범위 내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갖게 되는 C가 반드시 같다는 거잖아. 이게 바로 평균값 정리예요. 자, 평균 변화를 구하갑시다. 3 빼기 0분의 F3 빼기 F0은 F'C를 구해야 되는 거 잠시 후에 하고 5부터 계산하지 뭘. 3분의 F3 27 39 27 23은 6 그 다음에 4 빼기 F0 000 4 지우고 3분의 6은 2네요. F'C가 뭘까요? 미분해달라는 얘기지 뭘.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그래서 C를 대입하는 거니까 저쪽으로 가서 마무리할까요? 그럼 F'C라고 하는 거는 3c제곱 마이너스 6c 플러스 2잖아. 이게 뭐라고요? 2네, 2. 자. 그래서 뭐 가볍게 인수분해. 그래서 C의 값이 0과 2가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찾고 있는 C는 2란 말이죠. 그래서 0은 왜 아니에요? 첫 스타트, 구간에 첫 스타트 지점인데 이거 뭐 필요했어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 이제 서서히 이제 정가함수, 감소함수, 극대역수 요거 두 개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미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제2강 접선 정가함수, 감소함수 그 다음에 극대역수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볼까요? 정가함수, 감소함수. 다음 3차 함수가 닫힌 구간 알파, 베타에서 감소했을 때 그때 A의 최대값 M 최소값 M, 베타의 최대값 라지 M에 대해서 스몰 M 제곱, 라지 M 제곱의 합과가 되죠. 선생님 그림을 한번 봐드릴게요. 5번 문제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3차 함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저 그림이 지금 보세요. 선생님 5번 문제 푸는 동안에 계속해서 3차 함수 그림을 반복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림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 푸는데 무척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4차 함수도 마찬가지다. 똑같다니까. 됐다, 봐봐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감소하는 거 한번 찾아봐요. 어디서 감소해요? 감소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가 지금 감소하는 거예요.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가. 이 그림이 쭉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감소란 말을 알죠? 설마 감소란 말 한국말 모르면 그냥 막, 그렇죠? 이래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감소란 말이에요. 자, 그 구간이 뭐냐면 알파에서 베타구나. 그러면 알파가 여기 있다고 베타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알파에 뭘 구해서 최소값. 오른쪽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크잖아요. 요 지점이 바로 뭐라고요? 최소값. 그죠? 자, 오른쪽 가면, 이거 아니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 더 적어지잖아요. 베타는 뭘 갖니? 이 끝 지점이 최대값 같네. 그래 된 거예요. 그럼 뭘 구하는 문제니? 극소 구하는 문제고 사실은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일단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랬으니 선생님이 한번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더 기분을 해볼게요. 감소, 이게 감소라는 말이 딱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감소, F'X가 0보다 적거나 같다. 이거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분해야지. 자, Y-나 F-X는 뭘? 6X제곱, 6X 빼기 36이 0보다 적거나 같다. 6, 3, 2,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알파 봐요. 이 지점이 어디 있다고요? 요게 마이너스 3이라는 위치에 와 있고, 여기 2가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림 보면 금방 답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알파 있고 마이너스 3 미니멈, 요게 최대값 맥시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m제곱, 라지 m제곱을 물었으니 9, 4, 13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림 알면요. 여러분들 고민되는 거 막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아무것도 밤새더라도 안 풀릴 것 같죠. 새벽에 왔어. 그림 하나 딱 그렸어. 3차. 그럼 그 그림 속에서 서서히 아침 해가 뜨듯이 그림 속에 답이 서서히 뜨기 시작한다니까요. 나온다니까. 새말 안 믿기죠? 왜? 수업 공부 안 하니까 안 믿기지. 열심히 해보라니까. 누구처럼. 그러면 너는 1등까지 만들어진다니까요. 자, 봐요. 극대역수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 마지막 또 하나 더 있네요. 그죠? 그 6번, 7번 두 개 남았는데 이제 극대역수 구하는 방법 하나. 근데 극대역수 조금 응용하는 거 하나. 자, 마무리 해볼게요. 6번. 자, 다음 3차 함수의 극대역수를 구하래요. 선생님 뭐라고 했죠? 극값 구하는 제일 1번 순서는 극점. 자, F'X가 0되는 지점. 이게 제일 순서예요. 그래서 미분에 들어갑니다. 3X 제곱 2 약분된다. 3X 빼기 6은 제로. 3 마이너스 2 인수분해 한다. X 플러스 2 X 빼기 1은 제로.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왔어. 두 번째, 뭘 이용할래? 그림 이용할래? 도표 이용할래? 이동서 이용할래? 3차 함수 그림을 이용했단 말이야. 그럼 장난이라니까. 샥샥샥.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이잖아. 왼쪽, 오른쪽,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눈이 금방 잡힌다니까. 그래서 그림 속에서 극대값이 마이너스 2였네요. 그럼 y 잡고 하는 거 저 대입하면 되잖아. 원래 함수에다가. 대입에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조금은 4, 2, 6. 그 다음에 2, 6, 12,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짝짝. 이거는 12예요. 그 다음에 x가 1에서 극소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극소값 1 대입합니다. 1. 2분의 3 마이너스 6 더하기 2. 요거 3 빼기 6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라지 m. 요걸 극대값을 라지 m. 요걸 뭐라 됐다고요? 극소값. 그래서 여기다가요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em 돼 있죠. 라지 m 12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짝짝짝 15 이렇게 합니다. 그쵸? 뭐 여러분들이 그값 구할 줄 알면 뭐 어렵지 않게 붙겠죠. 그죠? 자, 마지막에 이제 쌤이 오늘 우리 이 강좌의 마지막이네요. 함수의 극값을 갖기 위한 조건. 이걸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극대값만 가지래. 3차 함수인데. 그러면 자기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그럼 극소값은 없다는 이야기인가? 그림을 이해를 못하면 진짜 헷갈리거든. 자, 문제 보세요. 문제를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3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자인수 A의 최소 구하라. 그럼 극소값은 없어도 되니? 안 되잖니. 3차 함수는 여러분 제발 잊지 마세요. 3차 함수는 그림이 두 개밖에 없답니다. 이제 최고차항성 양수라는 전제하에 계속 증가하든 아니면 증가, 감소, 증가 이게 두 개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극대값을 가지라고 했지만 극소도 어떠니? 반드시 존재하라 이 말이에요. 극값이 없으려면요 아예 둘 다 없든지
아니면 둘 다 존재하든지 이걸 2차 방식의 판별식이죠. 판별식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까요? 봐요. 우리가 2차 함수, 우리가 y이퀄 fx 3차 함수야. 이건 미분하면 2차 함수죠. 2차 함수야. 이거는 지금 3차 함수야. 요건 2차 함수야. 그러면 이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그 값을 갖는데, 그러면 미분에서 2차식 0되는 x의 값이 있죠. 근이 2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개. 그래서 이거는 이 2차 방식이야. 서로 다른 두 실건. 뭐가 생각나니? 서로 다른 두 실건. 당연히 판별식 생각나잖아. 0보다 크다고. 그러면 우리가 3차식에서 미분한 2차식이 이 그림이 그 값이 없대요. 그럼 이거 반대가 뭐야?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 반대라 그러니까 이 흑음만 생각한다? 이 중간도 있다니까. 이게 아까 말한 변곡점이거든. 그럼 여기서 실수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두 실건은 금방 해야 하는데 이 모양은 미분에서 2차식이 0되는 게 중건 또는 흑은을 말하는 거예요. 흑은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쌤 얘기는. 중건 또는 흑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대목이에요. 자,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 3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a의 최소값 봐라. 어쨌든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잖니. 그럼 미분해야지. 자, 3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a는 제로잖아? 이게 0되는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극대값 저기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판별식 생각해보면 판별식. 짝수의 판별 쓰면 되겠네. 짝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가 이것이 어떻다고? 이거 풀어야 돼. 또 끝났는데 뭘. 2차 부등식 푸는 문제인데 뭘. 이렇게. 그래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 적게 된 거지. 마지막 뭐라고 돼 있니? 자연수 a의 최소값. a가 3보다 큰데 제일 적은 최소값은 4네. 이거 답입니다. 됐어요? 뭐야,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제 2강이 이제 다 끝났어요. 2강 뭘 배웠니? 접선 구하는 거, 정가함수, 감소함수 구하는 거, 그다음 극대우선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쌤 강의를 들으면서 와, 이번 할 게 참 많구나. 수학에서요, 제일 많은 단원이 미분 단원이에요. 적분은 한 80%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미분은 여러분 수학 공부의 가장 핵심이라니까요. 해석하는 문제, 그림에 관한 문제. 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한 번 더 마지막 강조할게요. 어렵게 느낄수록 그림을 자꾸 여러분 반복 흘려놨어요. 그럼 그림 속에서 답이 자꾸 여러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잊지 말고요. 복습 잘하세요. 그다음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구토피아 카페 회원 여러분들이 이 열 위해서 선생님이 이게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적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선생님 저 멀리 제주도부터 군산 또 어디야 전남 해룡 대구 뭐 곳곳에 우리 친구들 다 있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이 서울 경기도 일대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 친구들은 지금 쌤하고 가까이서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멀리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인강을 찍고 있잖아요. 그 인강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 대학가잖아요. 대학 잘 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쌤 마음을 조금만 알아주고요.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해달라는, 일공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제 3강이 뭐냐면 이제 미분의 마지막 활용이거든요. 그 활용편을 이제 다음 강좌에 우리 카페에 또 업로드 될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다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질문하세요. 수업 끝!